1강 체지방 관련 검사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체지방이 과다하다는 것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 배가 나왔다, 살이 많이 쪘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된다,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체지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지방은 brown fat, white fat, beige fat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살쪄서 살 빼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 white fat인데요. white fat은 피하지방 그리고 내장지방으로 나뉩니다. 엑토fat이라고 이소성 지방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주로 살 빼야 돼 하는 건 이 바로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의미합니다. 피하지방은 복부에 찌는 거, 그 다음에 뭐 둔부에 찌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visceral fat은 내장지방이 끼죠. 지방세포가 이 지방은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역할, 두 번째는 리피드를 지질을 저장하는 것, 그리고 리피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내분비 기관으로 분비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바로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인슐린을 센서티브하게 작용하면서 저장하거나 생산하게 됩니다. 지질은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이 지방 분해와 지방 생성 사이의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분비능은 이 지방세포 자체가 내분비 기관처럼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이것도 뭐를 분비하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 컴플리먼트 팩터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는 이렇게 에너지 저장, 그리고 지방의 균형, 그 다음에 어떤 효능을 갖는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세포가 아까 화이트 팻, 브라운 팻, 베이지 팻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 세포 색깔 차이 때문에 그래요. 세포의 특징 때문에. 색깔 차이가 왜 생겼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생겼는데요. 브라운 아디포사이트는 브라운 갈색 지방세포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에너지와 열을 생산을 하는 거고요. 베이지 아디포사이트는 조금 덜하죠. 화이트 아디포사이트는 더 적습니다. 화이트 아디포사이트가 제일 많이 분포하는 거는 바로 리피드 드로플렛. 그러니까 지질이 꽉 차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죠. 성인 인간의 체지방은 대부분 백색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빼야 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디포사이트, 화이트 아디포사이트죠. 지방세포에서 리폴라이시스, 지방 분해와 리포제네시스, 지방 생성을 조절하는 항상성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형상성이 어떻게 갖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아디포사이트 이 큰 거에 여기 보면 중성지방 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체 조직에서 에너지가 모자라 조직에 에너지를 갖다 줘야 돼 라는 신호가 발생을 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리폴라이시스가 발생합니다. 자, 리폴라이시스가 발생하는 신체 조직의 신호는 바로 이거죠. 배고파, 운동했어, 추워, 카테콜라민이 분비됐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 이런 성장 호르몬이 작동했어. 이럴 때 이제 리폴라이시스가 작용이 되고 지방을 각 조직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성지방 풀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때마다 지방산이 나오죠. 지방산이 이 말초 조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이 다 조직에서 잘 쓰이고 남으면
남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애들은 바로 다시 지방세포로 들어옵니다. 남은 애들이 그냥 돌아다니게 두지 않고 다시 지방세포 안에 저장을 합니다. 리포지네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DGAT를 만들고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TAG 풀, 중성지방 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떤 과정으로 피하에 축적이 될까요? 자, 장에서 음식으로 먹어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로 먼저 생산이 됩니다. 카일로마이크론은 림프관으로 이동을 하고 HDL로부터 운반 단백질 아포E와 아포C랑 결합을 해서 카일로마이크론 지단백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조직을 이동을 하기가 편해요. 지방 혼자 다니는 것보다 운반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다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일로마이크론 지단백 복합체가 다니다가 리페이즈에 의해 가수분해가 되면 패티에이시드와 중성지방으로 분류가 되고 패티에이시드는 이렇게 조직으로 분포가 되고 사용이 되고 나서 나오면 또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고요. TG는 이 중성지방은 다시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간으로 들어가서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이 한번 대사하는 과정, 그리고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봤고요. 자, 카일로마이크론 말고 VLDL이라고도 있습니다. VLDL은 원래 초기에는 간에서 이제 나온 애들을 말합니다. 간에서 VLDL을 이제 지방 합성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나면 VLDL도 역시 HDL에서 단백질, 운반 단백질을 받아서 VLDL 운반 지단백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리페이즈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되고 지방산과 중성지방으로 분리돼서 이 중성지방은 IDL로 변합니다. 또 나머지는 지방세포로 조장이 되거나 조직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 VLDL 지단백 복합체가 IDL이 되고 LDL이 되죠. 이렇게 해서 체내에서 쓰임을 갖는데 LDL 쓰고 다 나오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돌아다니게 그냥 두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LDL을 바로 간에서 다시 LDL 리셉터를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간에서 대사를 시키고 어떤 애들은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사이클을 그려서 피하의 축적도 되고 균형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흡수된 지방은 장에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로 형성이 되고 카일로마이크론은 장세포에서 림프관으로 이동해서 혈관으로 들어가 지단백 복합체가 됩니다. 카일로마이크론 지단백 복합체는 각 근육, 지방세포, 이런 조직으로 전달이 되고 LPL에 의해 가수분해가 돼서 지방산과 중성지방으로 분리가 되죠. 지방산은 근육세포, 심근세포 등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는 중성지방은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사이클로 체지방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여기서 체지방을 만약에 인풋이 많았으면 좀 몸에 더 많이 쌓이게 될 거고 인풋이 적었으면 조금 덜 쌓이게 되겠죠. 남자와 여자는 성호르몬과 지방 흡수량의 차이 때문에 장내에서 카일로마이크론 생성 자체의 차이가 생깁니다. 남자는 카일로마이크론이 여자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이 생성이 돼서 가수분해가 돼도 남는 중성지방이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성지방은 다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여자는 과다 섭취된 지방으로 인한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어도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피하에 저장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 남자는 내장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배가 나오고 여자들은 엉덩이에 살이 찌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지방이 피하 또는 내장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